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경과 행정의 비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걸 보시면 장행정 엔진과 뭐가 있다? 단행정 엔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뭐가 장행정이라는 게 행정이 일단 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엔진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엔진의 길이가 실린더가 굉장히 길다는 얘기입니다. 실린더가 길다라는 얘기는 피스톤이 하사점에서 상사점 올라갔을 때 압축할 수 있는 공기와 연료량이 많다는 얘기겠지. 그럼 한번 폭발했을 때 폭발할 때에서 내려올 때 힘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힘은 엄청나게 세게 꽉 내려오지만 어떻게 된다? 내려왔다 올라갈 때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래쪽에 돌아가는 크랭크 쪽이 빨리 돌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번 폭발에 강한 힘은 낼 수 있지만 회전력이 느린 어디 선박용 엔진 이런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뭐다? 장행정 엔진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장행정 엔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놨습니까? D분의 L이라고 해놨죠. D분의 L이 뭐다? 1보다 크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D가 뭔데요? 직경이죠, 직경. 직경보다 행정이 뭐다? 훨씬 크게 되면 얘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1보다 크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식 자체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장행정 엔진에 맞는 보기 틀린 보기에 이 식 자체가 나온다고요. 시험지에 이렇게 못 쓰니까 시험지는 주로 어떻게 많이 쓴다?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고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됩니까? 틀린 얘기가 됩니까? 장행정 엔진에 맞는 보기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과 그 다음에 직경이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밑에 보시면 정방형 엔진이라고 되어 있죠. 3번에. 이 정방형 엔진은 이렇게 나눈 게 뭐하고 같다? 1하고 같겠지.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뭐다? 단행정 엔진이 될 겁니다. 단행정 엔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은 행정이 굉장히 짧다는 얘기지. 행정이 짧게 이루어지려면 같은 압축비를 만들려면 옆으로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경이 커지게 되니까 자, 한번 폭발에 빠른 많은 회전수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엔진의 특징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경주용 자동차라든지 속도를 많이 요구를 하는 엔진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 뭐다? 단행정 엔진이다. 행정이 길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폭발될 때 옆으로 받는 측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강성이 굉장히 커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뭐다? 단행정 엔진의 특징이다. 장행정 엔진, 단행정 엔진 같이 둘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다?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해서 성능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압축 압력을 어떻게 측정하시냐면은 아까 그 연소실에 점화 플러그 나와 있던 거 보셨지? 뒤집었을 때 그 점화 플러그를 풀어내고요. 점화 플러그 자리에다가 똑같은 지름을 가진 압축 압력 게이지를 똑같이 감아서 넣어요. 그럼 실린더 헤드 위에 이렇게 게이지가 나와요. 나온 상태에서 물론 엔진 조립되어 있어야 되고요. 자, 압축할 때 시동을 걸지 않아야 되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점화 플러그가 빠졌으니까 시동이 걸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운전자가 키 스위치를 돌리게 되면 엔진을 폭파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즉 배터리의 힘으로 뭐만 기동 전동기만 돌려가지고 모터의 힘으로 돌아갈 때 그때 나오는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하겠다는 개념이지. 그럼 얘를 왜 측정하는데? 얘를 왜 측정하겠어요? 압축할 때 얼마만큼 새어나가느냐 아니냐 그 압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일 때 압력이 얼마 정도 나와야 된다. 아까 가솔린이 얼마였었어요? 아까 8에서 10kg/cm 제곱 정도 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압력이 나와야 정상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실린더 차이가 어떻게 10% 이내일 때가 정상이란 얘기예요. 각 4개가. 그리고 압축 압력이 11 이상 나오게 되면 어떻다? 불량이죠. 근데 이건 왜 불량이겠어요? 압력이 어떨 경우에 더 높게 나오겠어요? 어디가 막힐 때? 배기구와? 배기하고 상관이 없죠. 압축 압력 개념이 뭔데요? 압축 행정이 흡기밸브와 배기밸브 모두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막혀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압축비가 더 높아지는 경우는 뭐 때문에? 연소실 내에 때가 꼈다 생각하면 되지. 카본이 꼈다. 카본이라든지 때가 끼게 되면은 피스톤이 상사점에 올라왔을 때 체적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지겠지, 때가 꼈으니까. 그럼 우리 압축비 구하는 공식이 뭐였었는데요? 압축비 구하는 공식이 실린더 체적분의 연소실 체적이잖아. 여기 때 끼게 되면 여기 공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지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는 얘기지.
그래서 연소실 안에 때가 많이 끼게 되면 결과적으로 압축비가 어떻게 된다? 높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높아도 안 된다는 얘기지.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일 것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경우보다 대부분은 어떻게? 낮게 나오는 경우가 10.89입니다. 그러면은 낮게 나오는 경우는 뭐 때문에 낮게 나오겠어요? 아까 피스톤 헤드에 제가 손으로 눌러가지고 링이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하는 거 보셨지? 예, 얘가 만약에 장시간 사용해 얘가 많이 닳았어요. 링이 많이 닳아버리면 얘가 압축할 때 실린더와 링 사이에 어떻게 간극이 커질 수밖에 없겠지. 그럼 압축 행정 시에 어떻게 새어나가는 가스가 많아질 거란 얘기예요. 혼합가스. 압축 행정 시에 새어나가는 혼합가스를 뭐라고 하느냐? 블로바이 가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블로바이 가스가 많이 새어나가게끔 설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많이 마모가 되면 압축 행정 시 분명히 압축 압력이 떨어지겠지. 그러면은 그 압축 압력이 너무 빠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출력도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연비도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이 뭐다? 압축 압력을 측정을 하시게 되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건식 측정이에요. 건식 측정. 건식. 그럼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2번이 건식이고 3번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습식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습식 측정. 자, 습식 측정은 왜 하느냐? 자, 건식 측정했는데 압축 압력이 잘 안 나왔어요. 잘 안 나오게 되면 얘가 정확하게 피스톤 링의 블루바이 때문인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오일을 부어보는 거예요. 엔진 오일을 부어보게 되면은 엔진 오일이 연소실을 통해서 어떻게 피스톤 양쪽으로 퍼져가지고 실린더 외벽을 타고 쭉 흘러내려가겠지. 그때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오일을 붓고? 10cc 정도 붓고 한 1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일이 내려가면서 어떻게 실린더 내 벽에 이제 보호막을 칠 겁니다. 오일 벽을 유막을 형성한 상태에서 다시 크랭킹을 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압축 압력이 어떻게 된다? 정상적으로 나오겠지. 유막이 형성됐기 때문에 위쪽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나왔다라면 10.89 어떻게? 블로바이가 많이 생기는 거다라고 확정을 내릴 수 있다. 블로바이가 뭔데요? 압축 엔진이 세상에 나가는 그 혼합가스 많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10.8 거기 문제라고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측정을 했을 때 압축 압력이 규정값이 얼마? 70% 이하밖에 안 나온다라면 이거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해체. 분해해야 되는 거지. 방금 보여드린 거 좀 헤드 까가지고 헤드 까서 어떻게 한다? 피스톤 꺼내갖고 피스톤 꺼내가지고 무슨 작업한다? 보링 작업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보링. 보링이 뭔데요? 구멍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또 구멍을 더 크게. 칼날을 집어넣어 고속으로 회전시켜서 구멍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구멍을 더 크게 하고 그러면 구멍을 더 크게 되면 이제 간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아까 끼웠던 그 피스톤 링을 어떻게 한다? 오버사이즈가 있어요. 큰 사이즈. 큰 사이즈 링을 더 끼워가지고 이렇게 끼웠을 때 다시 어떻게 압축 압력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이 70% 이하일 때 혹은 연료 소비율입니다. 기름 먹는 게 표준 기름 먹는 것보다 어떻게 60% 이상 많이 먹을 때, 예, 연비가 나빠졌을 때. 그 다음 어떻게 엔진 오일을 많이 소모시킨다는 얘기지. 엔진 오일이 많이 소모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대부분 어디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 아까 헤드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헤드를 끼웠잖아요. 거꾸로 헤드를 끼울 때 이렇게 가이드링이라고 고무장치가 있어요. 얘가 움직일 때 기미를 유지할 수 있는 거. 피스톤 헤드에도 엔진 오일이 올라가거든요. 엔진 오일이 올라가가지고 피스톤이 계속 움직이다 보면은 이 피스톤 밸브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한다? 마모가 일어날 것이고 이 마모에 의해서 그 옆에서 기미를 유지할 수 있는 실링이 유격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엔진 오일이 어떻게 한다? 이 밸브를 타고 흘러내려서 연소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엔진 오일이 연소실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연료와 함께 같이 어떻게 된다? 연소가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연소가 됐을 때 배출가스가 색깔이 뭐가 나온다? 하얀색이 나와요. 계속 엔진 오일이 연소되어서 윤활유로 많이 먹는다는 얘기지. 그럼 계속 소비를 시키게 되면은 어떻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엔진을 해체해가지고 분해해서 정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압축 압력 70, 그 다음에 연료 소비율 60, 윤활유 소비율 50 이상일 때 어떻게 한다? 엔진 분해해서 해체 정비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할 수 있는 시험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진공도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진공도란 얘기는 그거예요. 방금은 압축했을 때 압축의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지만 얘는 흡입할 때 진공도를 측정을 하겠다는 개념입니다. 압축 압력으로도 똑같이 문제를 알아낼 수 있지만 진공압을 측정해서도 똑같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할 수 있다.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지. 자, 지금 요 그림에서 보시면 얘가 빠진 상태에서 점화 플러그를 풀어서 뺀 상태에서 얘가 압축 행정이 되게 되면은 여기 압축 압력이 올라오겠지.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했지 않습니까? 압축 압력으로.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하겠다? 자, 흡입 행정에
자, 흡입행정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공기 있잖아요.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공기가 제대로 빨려 들어오게 되면 여기 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입구 쪽에. 입구 쪽에서 진공도, 그러니까 압력, 높아지는 압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압력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진공. 진공을 측정을 해서 어떻게 얘가 제대로 당겨가지고 공기가 빨려 들어가서 압력이 제대로 낮아지는지 아닌지 측정을 하겠다고요. 뭘로? 흡입다기관의 진공도로. 그럼 이 진공도 측정하려면 이 얘를 어디에 측정해야겠어요? 이거를. 진공도 측정하는 압력 게이지 어디 붙여야겠어요? 흡기다기관 쪽에 붙여야겠죠. 당연히. 흡기다기관 쪽에 붙여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할 수 있는데 얘로 알 수 있는 게 뭐다? 점화 시기가 얼마나 틀어졌는지, 그 다음에 밸브 자체의 작동이 불량한지 아닌지, 그리고 배기밸브가 막혔는지, 배기장치가 막혔는지 아닌지, 그 다음에 실린더의 압축 압력이 누출될 수 있는지 아닌지도 일부 점검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진공계의 지침으로 분석한 결과치가 밑에 나와 있지. 예, 진공도가 그만큼 나왔을 때 이렇게 이상이 있다라고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까지 제가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본 구조, 4행정 사이클 엔진, 2행정 사이클 엔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2행정 사이클 엔진과 4행정 사이클 엔진 비교를 하시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행정 사이클 엔진의 디플렉터가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소기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다시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헤드 위쪽에 위치한 밸브의 위치에 따라서 LIFT, 리프트, 맞죠? 그렇게 네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 헤드형이 흡기 밸브와 배기 밸브가 어디에 연소실 안에 들어가 있는 뭐 그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있었다. 그 다음에 단행정 사이클 엔진과 장행정 사이클 엔진에 대한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된댔지. 그거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그 다음에 엔진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측정할 수 있는 압축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진공 압력을 측정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35페이지의 엔진 주요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조금 쉬셨다가 지금 58분에, 지금 48분이니까 58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